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추천템이 아닌 브랜드에서 광고 제의가 들어와서 왜 수락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리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인가요? 화장품 전성분을 봐야 하는 이유 영상에서 이 제품을 소개를 했었어요. 화장품의 전성분을 봐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기에는 가장 적절한 예시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니베아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저한테. 나는 브랜드에서 요청한 대로 입맛대로 얘기하지 않겠다. 수락을 받았고, 두 번째는 원료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료 자료 공개해 줄 수 있느냐? 오케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럼 영상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랜드의 원료 자료가 확보가 됐고, 궁금했던 석유 유래 오일에 대해서, 미네랄 오일, 페트롤라튬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파트 1, 니베아 크림 대 라메르 크림. 영국의 UK 데일리 기자가 이 두 가지 제품을 얼굴에 반반 발라서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한 결과 니베아 크림을 바른 얼굴이 피부 측정 기계로 측정을 했을 때 더 좋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 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를 2017년 영상에서 인용을 했던 거잖아요. 저도 이 두 가지 제품을 성분 분석을 했었잖아요. 주성분이 라메르에는 미네랄 오일, 페트롤라튬, 이소헥사데칸,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 라놀린 알코올. 니베아 역시 미네랄 오일,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 라놀린 알코올, 파라핀 고함량 들어가 있죠. 일단 니베아와 라메르는 1에서 7번 정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입니다. 라메르는 제가 예전에 사용을 해봤는데 되게 촉촉하고 수분크림에 가까운 제형을 만들려고 했다. 니베아는 수분크림에 바세린 섞은 느낌? 파트 2, 석유 유래 오일 사용한 유명템 비교. 짠! 요게 바로 국민템이죠. 석유 유래 성분을 주성분으로 사용하고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4종을 제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수분크림과 보습크림의 차이를 먼저 짚고 갈게요. 물이 오일을 감싸고 있는 제형들을 수분크림이에요. 보습크림은 오일이 물을 감싸고 있는 제형이다라고 해서 이 4종은 보습크림에 속합니다. 니베아 크림보다 석유 유래 오일 함량이 좀 낮은 제품부터 먼저 짚고 갈 건데요. 짠! 아벤느 크림. 이렇게 되게 단단해. 제형이 단단해가지고 피면은 백탁이 확 생기면서 거의 토너 크림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백탁을 만드는 게 징크 옥사이드 때문입니다. 징크 옥사이드가 진정 성분이에요. 아벤느 정체성은 미네랄 오일, 합성 오일의 폐쇄성 높은 보습제의 진정 성분입니다. 이 진정을 징크 옥사이드로 한 거죠. 징크랑 수크랄페이트가 같이 있는 성분이었는데 지금 거 보니까 수크랄페이트가 빠졌더라고요. 그 대신 발효 성분이 들어갔어요. 아쿠아 필로스 돌로미아 발효 여과물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pH 성분도 있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프로필렌 글라이콜도 있고 석유 유래 오일을 사용한 좀 더 나은 진정 보습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제가 추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효과, 기능을 주면서 성분 구성도 비슷한 제품이 있어요. 짠! 비판텐입니다. 의약품입니다. 약국에서 샀고요. 짠 늘어나는 살짝 백탁이 생깁니다. 바르면 금방 없어져요. 얘는. 엄청 끈적거리는 이런 느낌. 비판텐 연고의 정체성은 미네랄 오일, 왁스의 폐쇄성 높은 보습제에 판테놀 5% 고함량 의약품입니다. 유효 성분이 덱스판테놀. 덱스판테놀이 어떤 성분이냐? 비타민 B5의 전구체로 굉장히 안정적인 알코올 형태예요. 피부의 섬유화 세포에서 판토텐산으로 전환이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표피 또 점막의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킨다. 판테놀이 5%다. 효과가 높겠죠? 또 뭐가 높을까요? 부작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알레르기 반응과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CIR의 데이터에서는 판테놀 5%를 192명에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1.04% 정도는 자극이 있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기재해 놓은 거죠. 유동 파라핀은 미네랄 오일. 파라핀은 파라핀 왁스라고
왁스라고도 하고요. 파라핀 납이라고도 불러요. 연질 파라핀 왁스로 양초라든지 사용되는 그 성분입니다. 석유유래 오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피부 흡수가 거의 되지 않는다. 그래도 미네랄 오일은 페트롤라툼보다는 입자가 작은 특징이 있어요. 의약품이기 때문에 석유유래 성분들은 원료 자체에서 약전 그레이드를 사용을 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정제 라놀린은 양털 유래 성분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잘 안 쓰이는데,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제품들은 기존 성분들을 유지해서 계속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세타놀과 스테아릴 알코올을 썼는데 왁스라고 보시면 돼요. 비판텐과 매우 유사한 제품, 바로 입니다. 니베아. 파란 통 잘 아시죠? 110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 애. 되게 크림치즈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일이다, 오일. 이런 느낌? 두껍게 발리고 뽀송하지만 뻑뻑한 느낌? 근데 되게 촉촉한. 니베아의 정체성은 미네랄 오일에 왁스의 폐쇄성 높은 보습제의 진정 성분인 판테놀, 소량입니다. 미네랄 오일이 고함량이고요.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가 세 번째 있는데, 이거는 페트롤라툼에서 저분자 부분을 제거한 거예요. 파라핀이 있어요. 파라핀 왁스라고도 하는데 양초 만들 때 쓰이는 그 파라핀입니다. 그다음 유효 성분으로는 판테놀을 사용을 했습니다. 0.1%. 피부 적합성 피부과 승인, 또 안과 적합성 안과 승인. 무난하게 누구나 쓸 수 있는 크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니베아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석유 유래 오일들의 그레이드 등급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파라핀 왁스, 미네랄 오일,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의 등급이 의약용 그레이드를 사용한 석유 유래 오일을 확인했습니다. 밖에서는 막 칼바람 때문에 피부가 매우 자극을 받고, 그걸 피하려고 안으로 들어왔더니 난방이 또 열을 가해서 피부가 자극을 받고, 그래서 수분 크림을 발라도 나는 건조해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제품 다 사용된 오일이 폐섭성이 매우 높잖아요. 데일리 제품보다는 목적성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요건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마지막 바세린입니다. 페트롤라툼이라는 석유 유래 오일 100% 사용한 제품이에요. 단단한 젤리처럼 생겨서 이렇게 코팅막이 탁 씌워지는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네랄 오일보다 분자량이 큰 페트롤라툼 100%잖아요. 외부 침투 잘 막은, 바르는 반창고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니베아나 비판텐은 덱스판테놀이라든지 들어있다면, 이제 얘네는 영양 성분, 회복 성분이 들어있지가 않은 게 특징이고요. 바세린은 세 가지로 되게 잘 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블랙헤드 제거. 오일이니까 피지를 녹이는 대신 잘 닦아내야 되는 건 있어요. 흡수가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되게 두껍기 때문에 롤링을 할 때 피부 자극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피부 손상 방지용인데, 발라놓은 유효 성분들이 날아가지 않게 딱 차단을 해주는 거지.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 모공이 좀 잘 막히거나 유분이 폭발하시는 그런 분들은 비추천했던 제품이에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추천 비추천이 좀 갈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트 3, 석유 유래 오일 제품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미네랄 오일 페트롤라툼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탄화수소의 액체 혼합물입니다. 석유 유래 오일들이 석유 찌꺼기에서 나온 건 맞습니다. 버려지던 찌꺼기에서 여기서도 필요한 성분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해내고, 고순도로 정제를 해서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후 필요한 성분들만 딱 남겨서 화장품과 의약품에 사용하고 있다. 화이트 미네랄 오일, 화이트 페트롤라툼이라고 불립니다. 미네랄 오일과 이 페트롤라툼에는 등급이 있어요. 산업용 미네랄 오일, 요건데 광택제, 윤활제로 쓰이는 산업용이 있고요.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쓰이는 의약용 그레이드의 미네랄 오일이 있는 거죠. 원료사에서 등급 자료를 받아서 체크를 해봤거든요. USP, EUP, NF, FDA 등급에 부합하면 불순물이 없거나 기준 이하로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화장품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 법이죠. 우리가 법적으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네랄 오일은 산업용 그레이드가 아닌 의약용 그레이드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유 정제 과정에 얻어지는 부산물, 탄화수소류, 가스오일류, 윤활그리스, 백색 페트롤라툼을 제외한 페트롤라툼, 연료 오일 잔류물 쓸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정제 과정이 완전히 알려져 있고 발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예외로 한다 라는 기준을 명시해놨잖아요. 문제는 사용된 모든 원료의 등급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확인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선크림 SPF 지수가 미달이 되는 사건이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처럼 사용하면 안 되는 또는 섬유유연제에서는 함량 이상의 보존제가 측정이 되고 속눈썹 접착제에서는 발암물질이 함량 이상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사례들이 좀 있다 보니 리뷰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원료 확인이 되지 않은 성분을 추천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죠. 식물 유래 오일, 합성 오일까지는 추천을 많이 했었죠. 석유 유래 오일이 영양 성분은 아니라는 점, 그냥 반창고 정도의 목적. 이런 오일들의 특성이 폐쇄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바르라고 추천을 하기보다는 가끔 쓸 템. 지성이나 유분으로 인해서 여드름이 생기는 피부, 혐기성 균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피부에는 비추천인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브랜드의 원료 등급 문의를 했을 때 진짜 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미네랄 오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원료 등급을 제가 확인해서 칭찬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등급이 확인된 석유 유래 오일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고밀폐성 크림에 판테놀을 함유해서 좀 더 무난하게 수분 크림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칠어진 부위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밀폐성이 높은 크림은 주로 추천하는 피부는 건성 피부, 악건성 피부, 아토피 피부에는 보습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밀폐성 높은 성분들이 필요합니다. 리뷰를 한 목적이 전성분을 보자예요. 사실 노케미 무조건 천연 이것도 아니고 노메럴 케미 나는 합성이든 천연이든 상관없다도 아니고 뭐 석유 유래를 쓰더라도 제대로 알고 쓰자라는 성분을 잘 알고 나에게 맞는 거 쓰자. 굿케미주의거든요. 리뷰어인 저도 잘 알기 어려운 부분. 원료의 특성들. 무기자차도 티타늄 디옥사이드, 유럽에서는 나노 표기를 하거든요. 전성분에. 미네랄 오일도 단상자나 상세 페이지 같은데 기재를 해주시면 소비자들도 훨씬 더 편하게 제품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만 물러가 볼게요. 안녕. 빠밤.